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제37대 집행부의 새로운 4년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각계 대표에게 바람과 과제를 들어봤습니다. 문화상품으로 발전하고 있는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의 빨간 목탁이 특허청에서 공식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목탁채를 굽는 방식과 소리를 내는 방법 등의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남양주 흥국사가 불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김정희 명예교수는 흥국사 팔상도 조성에 상공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통지화보존회가 이사장 병명스님과 회원들의 지화작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불교지화장엄회원전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와 나무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 미타사가 성보문화재 지정기념 학술 세미나를 열고 지역민들에게 문화재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행복 어울림 문화축제도 열어 불교 문화재의 가치와 예술성을 선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개혁 종단 이후 처음 단일 후보로 합의 추대된 진우 스님이 꾸려갈 제37대 집행부의 새로운 4년에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진우 스님의 임기 시작에 맞춰 각계 대표에게 새 집행부에 대한 기대와 과제를 들어봤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진우 스님이 오늘 조계종 37대 총무원장으로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총무부장과 기획실장 등 주요 부실장 인선을 시작으로 공약에서 제시한 7대 중점 분야 핵심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4년 항해에 돛을 올린 겁니다. 진우 스님과 37대 집행부는 개혁 종단 이후 최초로 합의 추대된 총무원장이라는 수식어만큼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종단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맡아서 능히 잘 처리할 수 있고 그 능력을 잘 구비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종단 발전과 화합에 크게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단이 위기일 때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소임에 충실했던 진우 스님의 역할이 안정된 종단에서는 더 빛을 발할 거라는 기대입니다. 문화재 구역 입장료를 비롯해 진행형인 각종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위상 제고를 통해 불자들의 자부심을 높여달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정단적으로는 군의권 문제라든가 관람용 문제,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원만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열심히 아마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대사회적으로는 원장 선생님께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겠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국민과 또 국가 여러 많은 불자들에게 신뢰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높아진 신뢰와 위상이 불자 감소 등 불교 현안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견제를 통해 균형과 발전을 만들어가는 중앙종에도 이번 집행부에 기대가 컸습니다. 사령관님도 행정부하고 입법부니까 종회하고도 여러 가지 종단 문제에 대해서 소통하고 행정부 입법부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줄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진우 스님이 종단 운영 3대 기조로 포교를 전면에 내세워 강조하자 신행단체들도 기대가 높습니다. 줄어드는 불자들의 현황이 좀 심각성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지역으로 또 방문해보면 지회뿐만 아니라 이제 사찰에도 우리 젊은 불자들이 없어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 청년 포교 배가 운동을 이제 같이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이제 계속 거론되는 종교 편향이라든지 왜곡에 관해서 보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 같은 기구가 필요함을 좀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종단의 지원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도 은연중에 느끼면서 그런 것들 속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내 자신의 붓다를 찾을 수 있는 계기나 그런 방법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불자 신행순례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포교에 나설 수 있도록 종단이 든든한 후원자가 돼주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개혁 종단 이후 단일 후보로 합의 추대된 최초의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7대 집행부에 돛을 올리고 종도들의 기대와 관심, 소통을 동력으로 순항에 나섰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불교 수행의 상징에서 도자기로 구워지고 다양한 색동옷을 입으며 문화상품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공스님의 빨간 목탁이 특허청에서 공식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목탁채를 굽는 방식과 소리를 내는 방법 등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건데요.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빨간 목탁을 김민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작년 송광사를 다녀간 삼성 홍라이 여사가 지인들에게 선물한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된 빨간 목탁. 불교의 상징인 목탁을 일반인들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상품으로 예쁘게 만들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조계총림 입구에서 법당으로 가는 길에 자리 잡은 작은 공방인 이곳에서 송광사 빨간 목탁이 탄생했습니다. 탐방객들은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공방에 들러 만드는 과정과 다양한 작품들을 구경하며 호기심을 나타냅니다. 봤을 때는 귀여운 느낌이 들었는데 그 안에 이렇게 부딪혔을 때 나는 소리를 들으니까 좀 맑고 청아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차분해지는 느낌도 든다고 해야 되나. 얼마 전 홍라이 여사가 이재용 부회장 등 가족들과 또다시 이곳을 찾아 업그레이드된 빨간 목탁을 보며 또 한 번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불교 굿즈로 입소문을 타면서 국립중앙박물관 판매를 시작으로 최근 특허까지 취득하며 다시 한번 기술력을 입증받았습니다. 유사품이 난립하게 되면 더 이상 빨간 목탁을 만들 수 없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특허를 출원한 지 1년 반 만입니다. 한 1년 반 만에 특허가 나온 것 같아요. 굽는 과정이라든지 또 그 목탁채를 굽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창작해서 준비해서 했기 때문에 특허 받을 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작고 귀여운 명상용품이자 인테리어 소품으로 재탄생된 빨간 목탁은 최근 다양한 색감과 형태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로 진출해 미국과 프랑스 등 해외의 한국 불교를 알리는 문화상품으로 점점 진화해 가고 있는 빨간 목탁. 많은 사람들이 애용해줬으면 좋겠고 또 이게 그나마 조그마한 토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유치원을 하나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문화 우수상품 공모전에서 영예의 대상인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자공스님의 빨간 목탁은 내일 개막하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보물 안동 봉정사 영산회 개불이 대중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다음 달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봉정사 영산회 괴불을 선보입니다. 1710년 조성된 괴불은 높이 7.5m, 너비가 5.9m에 달하는 대형 불화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8보살과 10대 제자가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채색은 채도가 낮고 은은하며 각 존상의 상호는 분홍색으로 발임해 생동감과 입체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전시는 불교중앙박물관의 등운산 고은사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11월에는 보물축서사 괴불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조선말 서울 경기 지역 불화승들의 총본산이었던 남양주 흥국사가 불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김정희 원광대 명예교수는 흥국사 팔상도 조성에 상궁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승배 기자입니다. 조선 말기 대표적인 왕실 원찰이자 서울 경기 지역 불화승들의 본산인 남양주 흥국사. 불전 상설장엄을 맡은 화원을 배출하는 화소도량으로서 품격 높은 회화 작품을 다수 배출했지만 다른 사찰의 불화에 비해 학술적 연구가 부족했습니다. 흥국사가 지난 26일 경내 설법전에서 불화 연구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런 학술 세미나를 기반으로 흥국사 불화의 그 위상이 좀 가치 있게 제고됐으면 좋겠고 또 이 관심을 좀 갖고 오래 보존될 수 있도록 기록으로 좀 고증을 받아서 이렇게 남겼으면 좋겠다.
문화재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세미나를 열고 하는 이런 불사, 이 역사는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루트 뿌리를 찾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런 불사라고, 거룩한 불사라고 생각합니다. 세미나에서 김정희 원광대 명예교수는 흥선대원군을 비롯한 왕실 관련 인물들의 시주로 조성된 흥국사 팔상도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김정희 교수는 흥국사 팔상도는 당시 서울 경기 일대에서 유행한 화면 분한식 팔상도와 달리 통도사 팔상도를 모본으로 전통식 도상에 기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통도사 팔상도를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생략 혹은 재배치, 보완을 통해 새로운 도상을 만들어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흥국사 팔상도의 도상은 이후 호림박물관 팔상도, 안양암 팔상도 등으로 이어지면서 20세기 초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불화들도 되게 이 시기에 이제 조용히 됐기 때문에 아마 19세기를 가장 흥국사의 그 번영 시기라고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 교수는 특히 상궁들이 8점이나 되는 팔상도 조성 불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은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흥국사 팔상도는 19세기 대표적인 왕실 발원 팔상도이자 조선 말기 불화불사의 한 면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BTN 뉴스 임승배입니다. 예전에는 겨울에 꽃이 귀해서 지화, 즉 종이로 꽃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불교 지화 장엄 전승회와 한국전통지화보존회가 이사장 정명 스님과 스님의 문화생들인 회원들의 지화 작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를 장엄했는데요. 최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치 생화와 같은 아름다움을 주는 작품들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 전시돼 있습니다. 한국전통지화보존회 이사장 정명 스님의 부채난 등 작품을 비롯한 여러 작품들이 전시장을 장엄합니다. 불교 지화장엄 전승회와 한국전통지화보존회가 정명 스님과 스님의 문화생인 회원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회원전을 열었습니다. 불교지화연구소의 확장 이전 기념 봉행식을 앞두고 있으며 사라져가는 불교지화를 보존하고 불교지화 장엄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온 제자들과 함께하는 전시회라 더욱 뜻깊고 의미가 큽니다. 보존회 회원들은 그간 갈고 닦았던 실력들을 작품으로 승화해 대중들에게 선보였습니다. 거대한 부채난을 이루는 작약과 모란, 연꽃비가 내리는 것처럼 장엄된 산화락 연꽃 등의 작품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불교의 지화는 제작 과정 자체가 신앙심과 불국토를 표현하며 보존 계승, 선양돼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하의 명명이 사라져가는 가운데 불교 전통 지하에 관한 복원과 전수, 가치 정립을 위해 부단한 연구 활동을 해온 정명 스님과 전시를 함께하는 한국전통지화보존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승회 회장 정명 스님은 불교 지화장엄 외길을 걸으며 꾸준한 작품 활동과 연구, 지화장 교육 등을 통해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지화 명인으로 국내외에 인정을 받은 스님은 오는 30일 한국언론연합회가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도 받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 회장 본각 스님은 내년 샤카디타 한국대회에 불교 지화장엄 작품 전시와 워크숍 마련 등을 통해 지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이제 여성 불자들이 모이시는데요. 스님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그 도량을 장엄하는 지화를 직접 그 세계 여성 불자들하고 만드시는 그런 워크숍도 어떻게 준비하시도록 하면 너무나 뜻깊은 일이 되겠다. 신심으로 한 송이 한 송이 피워내는 불교 지화장엄 회원전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와 나무갤러리에서 오는 29일까지 열립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금정총리 범어사가 부산 불교 활성화를 위한 포교 신행단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범어사는 지난 25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주지 보훈 스님과 부산 지역에서 활동 중인 포교 신행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불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 지역단, 불교TV 연불공양회,
부산불교 복지협의회 등 20여 개 포교 신행단체가 참석해 현황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불교 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주지 보은 스님은 간담회를 통해 부산불교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며 앞으로도 포교 신행단체 간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지역 공무원 불자와 가족들 108명이 합동으로 수계를 받고 진정한 불자로 거듭났습니다. 지난 25일 광주 관음사에서 열린 제1회 광주 지역 공무원 불자 합동수계식에서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스님이 전계 아사리로 나서 수계를 증명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이병훈, 민형배 국회의원도 참석해 공무원 불자들을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수계받은 공무원 불자 108명은 광주시청을 비롯한 5개 구청과 경찰, 소방, 세무 공무원과 가족들로 업무와 일상생활에서 부처님이 설하신 오계를 지키며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NH농협은행 정부 서울청사지점과 행정안전부 서울청사관리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농협지부가 어제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사랑의 쌀 20kg 첨포를 전달했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김용택 위원장과 행정안전부 서울청사관리소 신용식 소장 등은 솔선수범해 사회적 책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은 전달된 쌀 2만 킬로그램은 시가로 3,700만 원 상당에 해당한다며 지역 소외 이웃들을 대상으로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달식에 참석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 이사 보인 스님도 이런 보시 활동들이 모여 사회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도심에 시 등록 문화재를 26점이나 보유한 천년 고찰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바로 옥수동 미타사인데요. 미타사가 2년여의 노력 끝에 시 문화재로 등록한 성보 문화재를 대중에 알리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자애로운 미소를 지은 아미타 부처님 곁에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수려한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법당안을 둘러싼 6점의 불화는 웅장함을 자아냅니다. 도심 속 천년고찰 서울 성동구 미타사 극락보전의 모습입니다. 고풍스러운 그런 걸 와서 직접 보니까 막 되게 환희롭고 이렇게 우리 이런 여러 곳에도 이렇게 보존을 잘해서 전통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신라 때 대원 스님이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미타사는 그 오랜 역사만큼 다양한 문화재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17대 주지로 취임한 상덕 스님의 원력으로 2년간의 노력 끝에 26점의 성보를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타사가 지난 24일 미타사 성보문화재 지정기념 학술 세미나를 열고 신도와 지역민들에게 불교 성보문화재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미타사는 두 물이 합해지는 곳이라는 이름의 두모포, 즉 지금의 성동구 옥수동 일대에 창건됐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나루터가 있던 곳으로 수륙제와 같은 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사찰이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실제로 미타사는 불교 의례를 위한 범패용 승복과 불연 등이 전해집니다. 바로 앞에 두모포로 가서 이런 수륙제 의식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그런 수륙제와 관련된 모든 일체의 불교 장엄구가 다 완전한 세트로 이 미타사에 갖춰져 있습니다. 미타사는 지역적 특색을 지닌 수십여 성보문화재를 지역민들과 향유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세미나 외에도 행복 어울림 문화축제를 열어 불교 문화재의 우수한 가치와 예술성을 알렸습니다. 미타사는 지속적인 세미나와 지역 행사로 친근한 불교 문화를 제공하고 사찰의 위상을 높일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나 찾아와서 문화재 친견도 하고 또 우리 불교 문화도 함께 하면서 이렇게 문화축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미타사는 더 많은 성보를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의 장을 마련해 불교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2022 경산 갓바위 소원성취 축제 일환으로 제1회 어린이 찬불가 경연대회가 지난 24일 야외 특설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경산 갓바위 소원성취 축제에서 영천 은혜사와 선본사를 중심으로 제1회 어린이 찬불가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찬불가 경연대회에 제주 약천사 보리수 합창단, 울산 황룡사 나무라 어린이 합창단 등이 예선을 거쳐 총 9개 팀이 본선에 올랐고 대상은 제주 보리수 어린이 합창단에게 돌아갔습니다.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은 아이들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라며 내년에는 더 큰 무대에서 천진불들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뮤지컬 시타르타에 특별 출연한 묘광 스님의 축하 무대로 경연에 참가한 천진불들을 격려했습니다. 한라산 자비도량 서귀포 정방사가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및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제11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5일 서귀포 정방사에서 개최된 산사음악회는 태구종 총무원장 호명스님과 이종우 서귀포시장, 왕루신 중국 주 제주 총영사 등 4부대 중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천수천안 합창단의 무대로 시작된 음악회는 부름 가수 윤정과 천년바위 박정식 등의 다양한 무대로 산사의 밤을 아름답게 물들였습니다. 정방사 주지 해일 스님은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음악회를 통해 코로나를 극복하고 도민 화합과 서귀포의 안녕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천태종 부산 광명사 광명유치원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어린이 정기법회를 재개했습니다. 광명유치원은 지난 26일 유치원 내 강당에서 광명사 주지 춘광스님, 배양숙 광명유치원 원장과 교사 104명의 원아들이 동참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어린이 법회를 재개하고 수계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날 춘광스님은 법회에 동참한 아이들이 알기 쉽도록 눈높이에 맞춰 3기와 5계에 대한 법문을 설했으며 수계식을 진행하며 참된 어린이 불자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1983년 개원한 광명유치원은 천태종 종립유치원으로 상월 원각대조사의 불교 이념을 근본으로 하는 인성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 보현사가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일환으로 천년의 숨길 대관령 보현사에서 나를 만나다를 주제로 문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4일 보현사에서 개최된 문화행사는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보현사의 미타계로 본 강릉 단오제, 시부도를 따라가는 심리여행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보현사 주지 승원 스님은 전통산사에서 힐링과 휴식을 통해 온전히 자신을 만나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응원했습니다. 보현사는 올해 다양한 문화재 활용 사업을 준비해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오는 10월 2일 산사문화예술제와 함께 보현보살 보물지정 축하법회를 봉행합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